때는 조선 팔도가 3년째 이어진 지독한 가뭄으로 신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고 백성들은 목을 축일 물 한 모금이 귀에 서로의 피를 말리던 때였죠. 하지만 여기 담장 높기로 소문난 민대감의 집만큼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돼지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귀한 술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민대감의 환갑잔치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대감마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암요. 대감마님의 복은 하늘이 내린 것인데 가뭄 따위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모두가 민대감의 비위를 맞추느라 여념이 없던 그때였습니다. 잔치상 구석에서 심부름하던 6살 꼬마 다리가 멍하니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워. 뭐라? 춥다고? 이 녀석이 정신이 나갔나? 불을 이리 떼고 있는데. 아니요. 춥고 축축해요. 대감마님, 목이 젖어 계십니다. 시커먼 흙탕물이 코와 입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순간 왁자지껄하던 잔치판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이 가뭄에 흙탕물에 빠져 죽는다니요. 얼굴이 시뻘개진 민대감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재수옹 붙은 놈이 감히 내 생일날 곡을 해? 여봐라. 당장 저놈 주둥이를 찢고 멍석을 말아라. 사람들은 그저 미친 아이의 헛소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눈에는 똑똑히 보였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민대감의 몸 위로 검붉은 물귀신이 그를 휘감고 진흙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가는 끔찍한 형상이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악담이 아니었습니다. 15년 뒤 조선을 뒤흔들 핏빛 예언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아이를 버린 민대감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전설 속 야담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라는 복채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민대감 댁 부엌대기의 아들로 태어난 다리는 겉보기엔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눈이 특별히 크지도 그렇다고 기골이 장대하지도 않은 툭 치면 쓰러질 듯 순하게 생긴 아이였죠. 하지만 다리에게는 누구에게도 말 못한, 아니 말할 수 없는 끔찍한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얼굴 위로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이 겹쳐 보이는 능력이었습니다. 처음 그 눈이 뜨인 건 다리가 4살 무렵이었습니다. 젖동량을 하러 온 옆집 할멈의 얼굴 위로 목에 밧줄이 감긴 채 대롱대롱 매달린 형상이 겹쳐 보였던 겁니다. 아이가 기겁을 하고 울음을 터뜨린 다음 날 할멈은 고목나무에 목을 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다리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가 마치 눈앞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으니까요. 병으로 죽을 사람은 얼굴이 잿빛으로 썩어 들어가는 게 보였고 매를 맞아 죽을 사람은 멀쩡한 살갗 위로 피멍이 번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린 다리에게 세상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자들의 형상이 뒤섞인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안 봐야 해. 보면 안 돼. 말하면 매를 맞을 거야. 아무것도 못 본 척해야 해. 그렇게 다리는 그림자처럼 쥐 죽은 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얄궂게도 민대감의 환갑잔치 날 다리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당시 민대감은 마을 사람들의 원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을을 흐르는 개울물을 두구로 막아 자기네 논에만 물을 대고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목이 말라 흙을 파먹는데 민대감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썩어나갈 정도로 쌓여 있었죠. 저 인간 천벌을 받을 거야. 우리가 다 말라 죽는데 혼자 잔치를 벌여? 쉿! 들으면 어쩌려고. 쥐도 새도 모르게. 잔치날 다리는 심부름으로 술병을 나르다 민대감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다리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대감의 등 뒤로 거대한 둑이 터지는 환영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마을 사람들의 원망이 섞인 듯 검고 끈적한 진흙탕 물이었습니다. 그 물이 민대감의 화려한 옷을 적시고 콧구멍과 입으로 꾸역꾸역 밀려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무얼 빤히 보느냐? 술병이나 냉큼 내려놓지 않고 물이 너무 많아요. 물? 허허, 이 가뭄에 물이 많다니. 술이 많다는 소리냐? 아니요. 대감마님 발밑이 온통 진흙탕이에요. 도망치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그것은 아이가 낼 수 있는 용기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눈이 먼 자에게 그 경고는 그저 재수없는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민대감의 얼굴이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잔칫날에 물귀신 타령을 해? 내가 물에 빠져 죽을 관상이더냐? 엉! 민대감의 고함 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다리는 바들바들 떨면서도 민대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얼굴 위로 고통스럽게 물을 토해내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다리는 차디찬 멍석에 말려 짐짝처럼 마당 구석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건 자신이 본 그 끔찍한 미래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민대감은 하인들을 불러 나지기 명령했습니다. 저놈을 치워라. 마을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깊고 어두운 곳에 처박아 버려.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말이다. 그곳이 바로 마을 뒤편 산속에 있는 버려진 우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을 예언한 아이가 물이 말라버린 우물에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인들이 다리를 던진 곳은 마을 뒷산 중턱에 있는 버려진 우물이었습니다. 워낙 가뭄이 심해 물은 말라 있었지만 깊이가 까마득해 마을 사람들은 귀신 우물이라 부르며 얼씬도 하지 않는 곳이었죠. 다행히 바닥에 두껍게 쌓인 낙엽 더미가 목숨은 구해주었지만 다리의 한쪽 다리는 툭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정신을 차린 다리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본 하늘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물 입구는 밤하늘의 별만 한 크기로 까마득히 멀어 보였습니다. 6살 아이가 기어오르기엔 불가능한 높이였죠. 살려주세요. 아무도 없어요? 대감마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목이 터져라 외쳐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와 산짐승들의 울음소리 뿐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물에 빠져 죽을 주인을 걱정했던 아이는 물 한 방울 없는 우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다리는 어둠 속에 웅크려 있었습니다. 다리의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굶주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물 안은 완전히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습하고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뱀과 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죠. 처음엔 기겁을 하고 피하던 다리였지만 사흘째 되던 날 극심한 허기가 공포를 이겼습니다. 다리는 살기 위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닥치는 대로 잡아 입에 넣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순수했던 아이의 눈빛은
점차 생존을 위한 야생 동물의 그것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우물 근처를 지나던 한 노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상하군. 이 죽은 땅에서 어찌 이리 질긴 생명의 기운이 느껴진단 말인가. 그는 백운이라 불리는 떠돌이 맹인 점쟁이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사람이나 장소가 뿜어내는 기운을 읽는 능력이 탁월한 자였죠. 백운은 우물가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아이의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아래 살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일주일 만에 듣는 사람의 목소리에 정신이 혼미하던 다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대답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있어요. 백우는 가지고 다니던 튼튼한 밧줄을 내려 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우물 밖으로 나온 다리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옷은 다 찢겨나갔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에 입가에는 짐승의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하지만 앞 못 보는 백운의 신경을 자극한 것은 아이의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쯧쯧. 이 아이는 세상의 끝을 보는 눈을 가졌구나. 백운은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감당하고 있는 저주받은 능력을 말이죠. 다리는 자신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노인이 무서워 몸을 떨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그 눈은 저주가 될 수도 세상을 구할 칼이 될 수도 있는 법. 내 놈의 기구한 운명이 나를 이곳으로 불렀구나. 백운은 다리를 거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대로 마을로 돌려보냈다간 그 탐욕스러운 대감이 기어이 아이를 죽일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백운의 손에 이끌려 산을 내려가던 다리는 마지막으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여전히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민대감의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기다리세요. 제가 본 것은 틀리지 않았어요. 당신의 그 화려한 집이 탐욕으로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이 흙탕물에 잠기는 날, 제가 반드시 다시 갈 테니까요. 우물 속에서 죽다 살아난 그날, 6살 다리는 죽고 복수를 다짐하는 그림자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반이 더 지난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물 속에서 울부짖던 6살 꼬마 다리는 그날 죽었습니다. 맹인 점쟁이 백운을 따라 나선 아이는 산속 깊은 곳에서 뼈를 깎는 수련을 거듭했죠. 백운은 아이에게 단순히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을 넘어 하늘과 땅의 이치를 읽는 법, 즉 관상과 풍수를 가르쳤습니다. 21살의 훤칠한 청년으로 자란 다리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숨어 지내던 부엌대기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없이 사람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되었죠. 타인의 얼굴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그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상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산을 앞둔 다리에게 백운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결국 가려는 것이냐?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면서도 압니다. 피를 부르는 길이지요. 허나 스승님, 제가 본 것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저 그자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걸 조금 거들어 주려는 것뿐입니다. 백운은 더 이상 제자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 속에 이글거리는 복수심이 지난 15년간 단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민대감이 사는 마을과 인접한 큰 장터에 낯선 귀공자가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갓을 반듯하게 쓴 기품 있는 모습. 스스로를 한양에서 온 유선비라 칭하는 이 청년, 바로 다리였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작은 돗자리를 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저기 저 젊은 선비 말이야. 보통이 아니래. 글쎄, 어제 쌀가게 김서방더러 오늘 장사 접으라 했다며? 안 그랬으면 마누라가 돈 들고 튀는 걸 못 잡았을 거라나? 유선비는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얼굴을 쓱 한번 보고는 툭 하고 미래를 던져줄 뿐이었죠. 그의 예언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토정비결이라 부르며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대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군요. 허나 걱정 마십시오. 북쪽으로 문을 내시면 귀인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뒤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명성은 단 한 사람, 탐욕과 의심으로 똘똘 뭉친 그자를 낳기 위한 미끼였으니까요. 장터에 소란이 가라앉으면 다리는 홀로 서서 멀리 보이는 민대감의 집을 응시했습니다. 15년 전보다 더 크고 화려해진 마치 작은 궁궐 같은 기와집. 하지만 다리의 눈에는 보였습니다. 그 화려한 지붕 위로 15년 전 보았던 그 검고 끈적한 흙탕물의 기운이 거대한 먹구름처럼 소용돌이치며 모여들고 있는 것을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대감. 당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재물로 당신의 관을 짜러 갈 테니. 미끼는 던져졌고 늙은 여우는 제 발로 덫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죽음을 피하게 해주는 젊은 신선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결국 이 마을의 절대 권력자 민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죠.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질수록 죽음에 대한 공포와 재산에 대한 집착만 늘어난 민대감에게 유선비라는 존재는 거부할 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 내 놈이 요새 장안의 화제라는 그 유선비냐? 내 관상을 보니 어떠하냐? 이 집터의 기운과 내 복록이 영원하겠느냐? 대감마님, 소생이 감히 말씀드리자면 대감마님의 복은 하늘이 내린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냐? 냉큼 말하지 못할까? 그 순간 다리의 눈앞에 15년 전보다 훨씬 더 끔찍한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민대감의 비단옷 사이로 시커먼 진흙물이 뱀처럼 기어나오고 그의 목구멍 안에는 이미 썩은 물이 가득 차올라 숨을 쉴 때마다 비릿한 악취가 진동하는 형상이었죠. 죽음의 그림자는 이제 그의 머리끝까지 잠식해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의 발밑에 수기가 너무 강합니다. 15년 전에도 누군가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물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네. 내 놈이 그걸 어찌 아느냐? 설마 그 미친 아이놈을. 그 아이는 죽었겠지요. 하지만 대감마님, 그 예언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대감마님의 곳간에 쌓인 그 수많은 곡식이 오히려 독이 되어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대감마님은 조만간 흙탕물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살려다오. 유선비, 내가 방책을 알고 있지 않느냐? 내 재산의 절반을 주마 아니 전부를 주어도 좋으니 내 목숨만은 구해주게. 민대감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을 구해줄 구원자라 믿고 매달리는 이 청년이 실은 15년 전 자신이 차가운 우물 속으로 던져버렸던 그 아이라는 사실을요. 다리는 공포에 질린 늙은 악마를 내려다보며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복수의 칼날을 부드러운 말로 포장하여 꺼내 들었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합니다만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대감마님의 재산을 모두 한 곳으로 모아 물길을 돌리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하겠네. 하라면 무엇이든 하겠네. 그래요, 대감.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쌀가마니들이 당신의 무덤을 덮는 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탐욕이 곧 당신의 형틀이 될 거예요. 덫은 완벽하게 놓였습니다.
이제 민대감은 스스로 자신의 목을 옥죄는 줄을 당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운명의 밤이 밝았습니다. 아니, 어두워졌습니다. 민대감은 유선비의 말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 즉 곳간의 쌀가마니를 전부 꺼내 강둑역 공터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탑 혹은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민대감은 쌀가마니 탑 앞에 엎드려 미친 듯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정성을 보시어 물길을 돌려주시옵소서. 내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다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우물 속에서 살려달라고 빌었던 자신의 모습과 지금 저 늙은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눈에 동정심은 없었습니다. 대감 물길을 막는 것은 수신의 노여움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진 바로 당신의 그 탐욕이지요. 네. 대감마님, 땅이 움직입니다요. 도망쳐. 쌀탑이 무너진다. 아, 안 돼. 내 쌀, 내 돈, 이걸 두고 어딜 간단 말이냐.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민대감은 도망칠 생각보다 쌀가마니를 지켜야 한다는 집착이 앞섰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쌀탑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달려들었습니다. 그아! 15년 전 5살 아이가 보았던 예언은 그렇게 실현되었습니다. 민대감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긁어모은 재물, 그 수많은 쌀가마니의 무게에 짓눌려 비 내리는 밤의 차가운 흙탕물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강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탐욕의 허망한 최후가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죠. 진흙범벅이 된 비단옷자락 일부만이 그곳에 민대감이 묻혀 있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것이냐? 예, 스승님. 제가 본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 욕심의 무게에 깔려 죽었으니까요. 그래. 이제 그 눈에 담긴 도끼를 좀 거두거라. 복수는 끝났으니 너의 삶을 살아야지. 한때 우물에 버려졌던 아이, 다리. 그는 자신의 예언대로 탐욕스러운 주인을 심판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혹은 또 다른 산속으로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민대감의 화려했던 집은 주인을 잃고 흉가가 되어갔지만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비 오는 날이면 강둑에서 쌀가마니를 찾는 노인의 귀신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답니다. 스승의 곁을 떠나 홀로 서는 길. 달리의 뒷모습은 외롭기보다 오히려 찬란해 보입니다. 하지만 전설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향하는 한양 땅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죠. 과연 달리는 사부님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의 길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전설은 시작되는 법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마지막 인사를 함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달리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시다면 다음 화에서 다시 뵙겠습니다.